노동 판례 백선 60.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대법원 2009년 5월 21일 선고 2008-1310 전원 합의체 판결. 양수금.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박종희 교수님은 저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이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던 문제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용한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덕분에 사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공사장에서 강판을 올리던 기중기의 철심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근로자 A와 B가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 A와 B의 배우자인 A1과 B에게 유족보상급여를 지급하고 A의 상속인 중 유족급여를 받지 않은 아들 A2, A3, 그리고 B의 상속인 중 유족급여를 받지 않은 딸 B, B3, B4로부터 가해자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이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망인들의 손해배상액보다 유족급여 금액이 더 많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들의 가족이 받을 손해배상 채권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과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 주체가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망인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하면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하였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가 한참 읽어봤습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해설. 1.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과 쟁점. 산재보험법은 사용자의 형사 책임과 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원리를 도입하여 공적 강제 보험으로서 사용자를 의무 가입자로 하고 반대급부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책임보험적 성격으로 50여 년 전에 태동하였으며 이후 재해보상 책임의 담보뿐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재해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보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대한 책임관계는 일반 민사법상의 책임관계, 근기법상 재해보상관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손해배상과의 기능적 중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및 배상액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이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 있어서 조정하기 위한 요건인 상호 보완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조정 방법에 있어 공제 후, 상속설 내지 상속 후,
공제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가 문제되었다. 이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와 상속권자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사용자의 중복 부담과 근로자의 이중전보 방지 요건. 상호 보완적 관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사용자의 중복 부담과 근로자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 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귀속 주체 사이에도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즉, 사유의 동일성과 배상 또는 보상의 귀속 주체의 동일성을 요구한다. 1. 사유의 동일성.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한 재해로부터 생긴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실질적 대상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즉, 두 가지의 손해가 동일성을 갖는 경우여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중복 부담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이중전보가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려운데 같은 재해라고 하더라도 손해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의 모습에 따라 사유의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귀속 주체의 동일성. 인적 동일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수급권자이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재해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인과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귀속 주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대상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3.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인과의 차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인과 달리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의 상속과 달리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등인데, 반면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한정되고 연령, 국적과 신체장애 등을 고려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의 수급 자격자에게만 그 전부를 지급한다. 상속은 생명 침해에 의한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 재산에 속하게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상속 구성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며, 유족급여는 망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남은 가족에게 생계비 보상을 함으로써 상실된 피부양익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이런 이유로 상속인과 유족은 차이가 있다. 4. 조정 방법. 종래 판례의 공제 후, 상속설의 상속 후, 공제설로 변경. 상속인과 유족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공제 후, 상속설과 상속 후, 공제설로 견해가 나뉜다. 1. 공제 후 상속설. 종래 판례의 입장.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은 경우 그 수급권자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가해자는 유족급여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사용자의 중복 부담 배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견해이다. 사안에 적용해보면 손해배상액보다 유족급여가 크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속받을 손해액이 없고 가해자는 추가적으로 배상할 것이 없다. 2. 상속 후 공제설. 대상 판결로 변경된 입장. 산재로 인한 사망인의 손해배상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상속된 다음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급권자의 이중전보 배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 적용해보면 손해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이들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었으므로 공제할 유족급여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자는 자녀들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유족급여를 받은 배우자 A1, B1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조정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5. 평가. 대상 판결에 의해서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다를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선행하든 유족급여가 선행하든 논리적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과 유족급여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해 귀속 주체의 동일성, 즉 인적 동일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상속 후 공제설로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용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와 상속의 법리 등에 부합하고 산재보험급여가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유족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나머지 유족들은 공동상속인에 속할 것이므로 불법 행위나 채무불이행 요건이 갖춰진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시킬 우려가 있고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서 사용자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대체로 판례의 변경을 환영하시는 입장이시고 소송 남발과 사용자 책임 부담 가중이라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균형 차원에서 적어 넣으신 느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산재를 당하셔서 돌아가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